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관리단 사건이에요. 뭐냐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잘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야, 우리 총회를 좀 소집해달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회 소집을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화가 나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법원에다가 이 관리인이 도저히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관리인의 직무를 좀 정지시켜달라.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지금 관리인을 선임하든지 아니면 대행이 관리인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있는 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로 따지면 뭐 탄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지를 시켜놓는 건데 탄핵은 물론 해임이나 비슷한 거지만 이거는 일단 그 전 단계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다라는 건데 저희는 이 사건에서 관리인의 편에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위치에 있은 건데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현재 관리인을 선임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일부 소유자들이 현재 관리인을 선임해 놓은 총회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회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인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관리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거예요. 이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를 열 만한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총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5분의 1에 충족이 되려고 하면 구분 소유자 수를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집합 건물에서는 5층 부분이 한마디로 이제 큰 극장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층에서는 층층마다 구분 소유자들이 칸은 여러 개, 그러니까 세대는 여러 개 세대인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호실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분 소유자 수가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개를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를 한 명으로 따져서 그중에 5분의 1이 동의했다고 해서 총회를 열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5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명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개 호실이면 10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관리인을 뽑을 당시에 총회가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했던 거거든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총회를 소집해달라고 해서 총회를 열었었던 건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구분 소유자 10명,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5분의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리고 또 동의서 자체가 무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소집 동의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를 소집한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관리인을 뽑은 건데 그 소집 동의서에 24년과 25년에 열리는 모든 관리단 회의에 소집에 동의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죠. 뭐냐면 이거는 소집 동의서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24년도면 24년도, 25년도면 25년도 관리단 회의 집회에 대한 소집 동의를 해야지 이거는 특정될 수 없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세 번째로는 통보도 안 됐고 규약도 무효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부 소유자들한테 개최 사실이 제대로 통지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집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 총회는 무효였던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한 거냐면 채권자들이 법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합건물법상 한 호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명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를 살 때는 한 명이고, 또 반대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 수 한 명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5분의 1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의 절차는 제대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등기 우편으로 소집 통보를 했고, 이 소집 통보가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만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엘리베이터 소집 통지 같은 걸 공고하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만 공고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등기 우편으로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도 이거는 적법하게 소집된 관리단 집회 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은 다 충족했다. 그리고 이거는 등기 우편 발송한 것뿐만 아니라 게시판에다가도 엘리베이터실 앞에도 다 붙여놔서 소집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본 거고요. 한 호실당 한 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 수는 한 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손을 들어준 거고요. 전부 기각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소송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소집 동의서가 포괄적으로 쓰여져도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랑 관리단 집회를 하는 거랑은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절차가 적법해야 되지만 요건이 아주 그렇게 엄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리단 집회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끝만 일치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집 동의서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만 해도 되고 소집 총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로 모든 사람이 통지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다툼에서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꾸 분쟁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판결도 한번 잘 유념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리단 집회 내에서 갈등을 해소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